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떤 문명개화론만 살짝 설명하고 갈게요. 자, 이 문명개화론은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후쿠자와 유키치예요. 후쿠자와 유키치인데 후쿠자와 유키치 얘기 살짝만 하고 갈게요. 자, 후쿠자와 유키치의 이 문명화의 계략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서 후쿠자와 유키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전에 대부분의 국가들 그러니까 19세기 서세동점의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취했던 대부분의 피상적 개혁 그러니까 소국적 개혁과는 전혀 다른 개혁의 모델을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 후쿠자와 유키치는요. 지금도 일본 화폐 사실은 모델이에요. 여러분 화폐 모델이 그 나라에서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 정도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존경받는 인물 아니야. 근데 일본은 20년인가요? 20년인가요? 10년인가요? 해서 이게 화폐 모델을 바꾸잖아요.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일본 근대화의 영웅이면서 사실은 한국 침략의 선봉장 중에 한 명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있죠? 이토 히로부미도 일본 화폐 모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일본 화폐를 보시면 이토 히로부미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은 주기적으로 모델을 바꿔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혼자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게 후쿠자와 유키치예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실은 근대 사상가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개화론은 사실은 굉장히 탁월했었어. 그러니까 이것만 좀 살짝 얘기할게요. 자, 그는 자신의 저서인 문명화의 계략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명화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있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정신의 세계가 있어. 그런데 진정한 문명화는 여러분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 문명화의 계략의 한 부분을 사료를 지금 입으로 스토리텔링 하는 거니까 그냥 들어두시면 혹시 이 자료가 나오면 어디서 본 듯 할 거야. 됐죠? 그럼 어디서 본 거야? 나한테 들었던 거야. 자, 계속 갑니다. 자, 문명화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감추어진 정신의 세계가 있는데 진정한 문명화는 사실은 그 정신의 세계를 이해하는 거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 드러나는 건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후쿠자와 유키치의 굉장히 탁월한 생각이야. 그리고 일본의 정책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 애들이 그 청바지를 입잖아요. 블루진? 근데 그 입어보니까 편해. 그걸 따라 입어. 근데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그거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지. 아니 청바지 따라 입는 걸 왜 못해? 청바지 따라 입는 건 일단 뭐가 필요해? 일단 눈을 뜨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청바지를 잡고 군형에다 발만 잘 쑤셔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청바지를 입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블루진의 유래가 뭐예요? 원래 서부 개척 시기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블루진은 오늘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 문화의 3대 상징이라고 얘기해요. 미국의 3대 문화 중에 하나가 블루진 아니야. 그래서 블루진은 미국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플래그머티즘. 그러니까 그 실용주의가 그 안에 굉장히 잘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원래 이 블루진의 천은 서부 개척 시기에 썼던 원래 마차의 천막이었잖아. 근데 마차의 천막을 잘라서 옷을 입어보고 만약에 유용하면 질리고 유용하지 않으면 다음엔 안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사실은 오늘날의 미국을 만든 미국의 실용주의가 가장 잘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블루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바지를 따라 입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뭐 대수야? 중요한 건 저들이 왜 저렇게 만들어 입었냐. 그리고 저들이 생각하는 문명화의 정신적 기반이 뭐냐는 거지. 그것을 이해하는 게 진정한 문명화다. 그래서 일본의 개화는 다른 나라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일본에 대한 항상 이중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그쵸? 아니야? 왜 이중적이야? 여러분이 일관돼 있어? 근데 한국인들은 대부분 일본에 대한 이중적 감정이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일본 놈. 이렇게 불러.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대부분 괜찮아.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친구한테 일본 놈이라 그러면 이거 한판 붙자는 얘기야. 한국 사회에선. 맞잖아? 그러면서도 일본에 대한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또 뭐 동경들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일본 친구가 생긴다? 그러면 뭐 솔직히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이중 감정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리고 또 배울 건 배워야 돼. 배워야 극복이 돼. 그래서 사실 후쿠자와
그 후쿠자와 유키치의 이 생각은요, 굉장히 탁월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중에 유일하게, 그러니까 당시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사실은 산업화에 성공하고, 그리고 그 자체가 아예 제국주의 국가로까지 발돋움하게 돼요. 됐죠? 그래서 그 기반이 사실 문명개혁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